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갈 텐데,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예. 삼엽충이든, 또는 공룡이든, 또는 매머드도 있었을 테고, 약간 시대별로 구분하면.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의 그 많던 친구들이 한꺼번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운석 충돌도 있었을 것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대륙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볼 거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이런 종간의 변화나 또는 아예 새로운 탄생 또는 멸종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후 변화가 좀 생물의 이제 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량 멸절이 발생하는 시기가 기후 변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발생했던 그 대량 멸종 기간은 그때 이제 곤도와나라는 그 큰 대륙이 있었는데, 그 대륙이 분포가 지금 오늘날에 대륙이 분포한 거 보면 북반구하고 남반구 그랬을 때 대부분 대륙이 북반구에 주로 분포하고 네. 있죠. 남반구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남극이라든지 혼주라든지 일부 남아프리카만 빼고 대부분 대양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곤도와나 대륙이 남극이라든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뭐 호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큰 대륙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거의 어디까지 내려갔었느냐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남극까지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추워서 다 빙하로 덮여지고, 기후가 갑자기 춥다 보니까 육상에서의 생물들이라든지 그 동물들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바닷속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째 대량 멸절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었는지, 얘네들이 대륙이 이동했다 붙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판게아라는 가장 큰 초대륙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반구에 있는 곤도와나 대륙과 북극에 있는 로렌시아 대륙이 있었고, 발티카도 있었고, 시베리아 대륙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중간에 적도 부분에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대륙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된 초대륙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그쪽에서는 거의 지질학상으로는 한 100만 년 동안, 그때 이제 화산 활동도 막 판이 깨지면서 화산 활동이 거의 한 100만 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100만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한 4배 정도 되는 그 시베리아 영토에 막 산불 같은 것들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온난화가 딱 됐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하면서 기후 온난화가 됐다가 화산재라든지 뭐 이런 재 같은 것들 해서 엄청 더워진 거예요. 더워져가지고 밑에만 살던 것들도 위에 가서 올라왔는데,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은 거죠. 그 당시 뭐 지금보다 한 10도가 높았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후에 의해서 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은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학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최종 빙기 동안에 추웠었는 빙하기였었는데, 이제 과거 한 10,000년 정도 시작되면서 이제 간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적응했던 털을 많이 갖고 있고, 두상 위에 기름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좋았었는데, 기후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적응되지 못했다는 그래서 멸종했다는 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지구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나와서 사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냥으로 인해서 매머드 같은 경우, 왜냐면 북극 고위도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먹이가 이런 매머드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잡으면 오랫동안 먹고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위적으로적인 요소하고 기후 환경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결합해서 매머드가 멸종했다는 그런 이제 학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결국은 기후가 어떤 육상이라든지 바다의 환경 생태를 바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적응하고 생존했던 거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고 그로부터 살아남지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멸종하는 그런 그 생물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겪어서 지금과 같은 그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온도 그렇게 뭐 조금 올라가고 뭐 하는 게 이렇게 그게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도 하는데 가끔 이제 이상기온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운 지방에 사는 국가들에서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그때는 뭐 영하 10도 아니면 0도 근처에서도 추워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는 조금 추운 데서 사시는 분들은 온도가 막 37도 막 이렇게 그 나라 기준으로 높은 온도가 되면은 또 열사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있는 평소의 날씨니까 인식을 못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생물에게 민감한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저희가 이 기후변화라는 거를 그래서 좀 간과할 수 없고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나 저희가 생물 종간변화 오늘 얘기하면서 뭐 거의 최소 단위가 거의 만년 단위로 움직이고 막 100만 년, 억 단위로도 움직이는데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긴급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희가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시대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 강연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네, 혹시 문 대장님께서는 이런 조금 그러니까 좀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후변화가 좀 잘 나타나 있는 사례 가셨던 곳 중에 또는 저희가 주로 이제 외국 얘기를 조금 많이 들려주는데 혹시 국내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 또는 가보셨던 곳 중에 기억 남는 곳이 있으시면 어떤 곳이 네,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주도에 가서 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그 한라산에 가면은 이 1800호도 좀 위치에 그 세계 최대의 그 구상나무 군락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뭐 강우량이나 눈도 적게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상나무들이 지금 폐사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에 가면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기 남쪽에 가면 그 삼방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 삼방산 앞에 그 용머리 해안이라는 그 해안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가 그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탐방로를 오픈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최근에 그 해수면에 증가폭을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용머리 해안 자체가 이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지층이다 보니까 이 또 파도가 많이 치고 그리고 침식풍화의 어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윤곽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곳들에서 정말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후변화의 어떤 징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에서도 최근에 제주도에 관련한 콘텐츠가 나왔는데 구상나무 얘기랑 용머리 해안이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가 본 용머리 해안이랑 저희 세대가 본 용머리 해안이랑 그다음에 저희 자녀 세대들이 본 용머리 해안이 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 깎여나가고 해수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 가봤다고 하는데 내가 봤던 곳은 거기가 아닌데 사진도 다르고 그런 현상이 진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심각하게 또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께 여쭤볼 텐데 인류가 좀 기후 변화를
지금 아직 뭐 인류가 멸망한 정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그래도 인류가 조금 기후 변화로 좀 골머리를 대표적으로 썩은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지 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인류가 기후 변화로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인류에 조금 예. 미쳤던 지금까지 네, 좀 대표적인 사례만 함께 들려주시면 지금이에요. 대표적인 지금도 사례. 좋고 좀 과거도 좋고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기후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거는 찾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지난 1000년 동안 변해온 그 기후 변화의 온도 폭이 0.4도 정도 되는데 지금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1.0 몇 도 이제 1.1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인 거죠. 겪는 일이고 저는 그거를 열심히 봐요. 그 농업진흥청에서 그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수치를 자꾸 보거든요. 그게 왜 보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이제 인류가 멸망할 거다, 뭐 동물들이 예전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던 그 사례를 보면 결국은 다 굶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먹었어도 영양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이제 독극물이나 이런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그 것들을 먹어서 알껍질이 이제 얇아져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못 자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개체수가 이제 줄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결국은 식량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청에 가끔 들어가서 이제 통계를 보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봤더니, 우리나라의 사과 그 산지 면적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랭지 무하고 배추 같은 경우는 고랭지를 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랭지 무는 추운 데서만 자라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얘들이 점점 산 위로 올라가서 더 올라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와 2019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무하고 배추가. 그러면 무하고 배추만 문제냐? 무하고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이게 거의 쌀과 버금가는 농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농지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가면 그 벼논도 이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겠죠. 이거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지금만큼의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 위기를 인간이 겪은 적이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것보다 훨씬 전에 빙하기 또는 빙하기 이전에 있었던 온도가 높았을 때, 그때를 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 이야기보다 지금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이다. 지금의 이 상황이. 그리고 이런 수치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인터넷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그 긴 역사상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때도 있고 더 추웠을 때도 있다. 근데 지구는 그러니까 감기 살짝 앓은 것처럼 다 지내서 잘 다 원래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 그건 지구가 멀쩡한 거고 인류가 걱정이다.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좀 이게 기후 변화는 항상 포커스를 잘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나온 질문들은 이렇게 제가 녹여서 드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지난번 기후 변화 특집에 이어서 오늘은 약간 고기후 그리고 고생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는데, 오늘 덕분에 저희가 공룡 관련된 얘기도 듣고 꽃가루 얘기도 듣고 정말 즐거운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제가 한마디씩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 과학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운영되는 관이 이제 날짜나 이런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고 먼저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셔가지고 그 날짜에 관람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상원 박사님 나오셨는데 그 여기 탄동천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그 지질자원연구원이 있고 지질자원연구원에 또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도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방문 사전 예약을 하셔서 견학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자연사 그리고 이제 지구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과학관의 자연사관 인류관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의 박물관도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느새 저희가 얘기하지만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저도 항상 듣고 재밌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혹시 이성원 박사님 오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제가 조금 우리 그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생이라고 했는데 그 눈높이를 제대로 못 맞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라는 거는 스스로 변화하면서 복원을 합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계속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온전한 하나의 그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그런 기후에도 변화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을 너무 몇십 배 건너뛰어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상실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것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류라든지 다른 생명체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기후는 항상 이렇게 관성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면 뭐 보통 일반인들이 내년에 좀 그럼 우리가 좀 화석연료를 덜 떼고 뭘 하면 내년에 복원될 수 있을까? 아니면 10년 후에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성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려면 최소한 한 50년, 100년까지는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앞으로는 한 몇십 년 동안은 지속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 이후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일반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좀 인식을 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그게 큰 혜택으로 다가오니까 특히 우리 우선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상원 박사님의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는 더 재밌는 이야기는 저희가 또 과학 강연 프로그램에서 또 제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2회차 했는데 혹시 9번 다 기후변화였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큰 맥락 같지만 오늘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많이 함께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떠셨는지? 지난 시간하고 오늘은 저 사실 논문으로만 보던 박사님을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는 인간의 집단지성을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가 지성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 지적 생명체인 지구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가 그렇게 쉽게 막 모두 다 멸종해서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 이 기회가 또 다른 어떤 인간성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정말 재밌게 얘기했고 제가 오늘 작가님의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공룡이 패셔너블한 공룡이 하나쯤은 케이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고 그리고 저희 패널인데 사실상 거의 이거 1등석 직관러 거의 수준으로 항상 근데 감초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문경수 탐험가님은 혹시 또 이번 시간 같이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중앙과학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자연사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관할 때도 이제 제일 먼저 와서 다 구경하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 자연사관이라는 공간이 지구의 역사책이면서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구의 변화, 그리고 어떤 생명체들의 변화, 상들이 이 공간 안에 다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우리 인류도 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일기장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상상력 오늘 강의를 들으신 그 학생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이 지구의 한 페이지를 정말 일기장에 기록을 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사색해보는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이나 환경에서 이제 유출을 하는데 정말 먼 후대의 사람들이 저희의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화석 같은 걸 보고 2021년대 사람들은 잘 살았네 또는 지금보다 못 살았네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제 너무 이제 케이스가 너무 안 좋게 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후대를 위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 3회차도 너무 알찬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살짝 마무리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이 공간에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와서 사진만 계속 찍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과학관 시간 되시면 예약하셔서 자연사관하고 인류관 한 번씩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질자원연구원의 박물관도 함께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4회차가 원래는 인류멸망에 대한 기후변화에 의한 인류멸망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4회차의 일정, 정확한 일정하고 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전 이메일과 그 다음에 안내 문자 등을 통해서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아쉽지만 저희가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지만 저희가 한 달 또는 2달 후에 보도록 하고 그때도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제3회차 유튜브의 상상력 전공 과학관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